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강원대 의과대학이 이번 주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강의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도내 의대 교수들도 휴진이나 외래 진료 중단 논의에 들어가면서 당장 다음 주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불은 켜져 있지만 교수도 학생도 없습니다. 실습실도 대강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어 집단행동 2달 만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한 겁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도 된다고 했지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22일까지 미룬 개강일을 29일로 한 차례 더 미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오는 29일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소속된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대학별로 날짜를 정해 하루 휴진을 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원주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이나 외래 진료 중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의 경우 교수 88명이 소속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감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의사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다음 주 강원도 4개 의대에서도 교수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실시한 강원 지역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이달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4월 102.3으로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향후 경기 전망 등 모든 지수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향후 소비 지출과 가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드디어 6월 8일 시행됩니다.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에는 농업과 환경, 산림, 국방 이렇게 4개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가 담겼는데요. 오늘은 먼저 농업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고 어떤 점이 변화하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서면의 감자밭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농촌 풍경과 다르지 않지만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규제지역입니다. 농가주택과 같은 제한적 사용만 가능하고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돼 오로지 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지의 43%를 넘는 4만 4천 헥타르가 이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고령으로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규제로 묶인 땅은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세들이 많으니까 뭐 농사 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면 묵히면 또 세금 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일단 지정되면 해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6월 8일부터는 일부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옵니다.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농촌 활력지구로 지정하면 그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강원도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천 헥타르. 절대농지 규제를 풀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절대농지를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로, 철원군은 주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그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의 인구 유입, 그다음에 다른 관광 산업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2차 개정안만으로는
절대농지 해제 권한 범위가 채 10%가 되지 않다 보니 강원도는 앞으로 해제 면적을 더 넓혀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죽사에서 81건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치고 14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본부는 다음 달 22일까지를 화재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축사 50여 곳을 점검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과전류 차단기 사용 여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현황 등을 점검해서 위험 요인은 사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들어 강원도에서 1,63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강원도로 전입한 인구는 55,823명, 전출한 인구는 57,458명입니다. 지난해 1분기에도 강원도 인구는 1,054명이 순유출됐는데 올해 1분기는 지난해보다 순유출이 581명 더 많았습니다. 일부 시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가 특정 정당 의원들끼리 구성하고 같은 당의 인사에게 연구 용역을 몰아주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다 보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서입니다. 모두 10번의 공식 활동이 있었는데 절반인 5번이 선진지 견학으로 여수, 순천, 전주, 속초,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살펴보면 견학간 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여수 밤바다와 순천만 국가정원, 전주 한옥마을, 안동 화해마을 등 굳이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소개밖에 없고 정작 정책 제안에는 다른 지역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아리골 미디어아트 제안에는 제주, 강릉, 울진에 있는 시설을, 반공역 활용 방안에는 고양시 일산역 사례를, 무박 관광객 유도 방안에는 단양군 사례를 들었습니다. 웰리스 원주 활성화 연구회도 국내 우수 사례 견학으로 정선과 제주를 다녀왔는데 정작 보고서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선진지 견학만 다니고 연구는 용역업체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 실제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회 내 성과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와 조례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회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초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한 조례 등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춘천시의회와 홍천군 의회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회가 한 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원 연구단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연구단체의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취항한 속초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화객선이 저조한 실적과 운영난에 멈춰섰습니다. 속초시가 속초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 중인데 반복되는 항로 중단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취항한 속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 화객선 오리엔탈 펄 6호의 운항 중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에 들어간 2월 말부터 멈췄는데 저조한 실적에 운영난이 겹치며 선원들이 모두 배에서 내리고 각종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법원에 선박 임의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속초시는 신규 투자를 확보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사 측을 일단 기다리며 속초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후 공간이 협소한데 거기다가 대규모 물류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항만의 무역 항만의 어떤 물통량을 동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속초 항만의 어떤 차별화된 10년 만에 재개된 항로 운항이 또다시 중단되며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실패에 어떤 선사가 속초항 운항 계획을 가질 수 있겠냐며 불리한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러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인근 동해항은 동해시가 전담 조직으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에 대한 책임만이 아닌 우리 행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서 선사들이 들어왔을 때 좀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항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강원도 도정질문에서도 속초항 북방항로의 걸림돌인 국제 여객터미널 소유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소유권이 민간업체에 넘어갔고 이후 취항한 북방항로는 여객과 화물이 이원화돼 운영됐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 정상화가 아직 멀어 보이는 가운데 산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작년 6월부터 도교육청과 강원교사 노조가 갈등을 빚었던 초등교육과정 평가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사가 초등교과 성취 기준 가운데 70% 이상을 평가해 학부모에게 공시하도록 한 계획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주고자 한 것인데 실행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알았다며 개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교사 노조는 내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신교육감의 발언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천막 농성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 진로 진학을 주제로 학부모들이 자녀 진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학부모 진로 연수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속초에 위치한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 6월 17일에는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교육청 유아고육원에서 열립니다. 하반기에는 원주와 강릉에서 개최가 되고 매회 70명씩 28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좌초됐던 초등 돌봄 교실의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춘천 지역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춘천시 의회 윤민섭 의원은 춘천시가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춘천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이 다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됐지만 작년에 국비가 전액 삭감돼 과일 간식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전력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원주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원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력과 통신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복지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 동해시흥 백봉령 구간 터널화 공사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동해와 정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국도 42호선 백봉령 달방 개량 사업은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국도 위험 구간 개량 예타 문제 사업에 포함됐지만 백봉령 터널화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굴곡진 백봉령 구간에 터널화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됐고
2021년 터널화 확정과 지난해 사업비 2,13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화천군이 전국 최초로 파크골프 실업팀을 창단합니다. 남녀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되는 실업팀은 군청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돼 매달 220만 원의 훈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화천 군수가 승인한 파크골프 대회에 출전하고 연간 10일 이상 주민들에게 파크골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매년 전국 단위의 파크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화천군은 산해면과 간동면에서도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횡성 한우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한우지방 섬세도 향상 같은 신기술 보급, 화재 걱정 없는 원격 제어 우사 등 복지 향상, 분뇨 퇴비 기술 보급까지 3개 분야에 모두 8억 원을 투입합니다. 횡성군은 횡성 한우가 국내에선 자리를 잡았지만 수입산 소고기와의 품질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에 숨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강원건설 지부 간부 고 양회동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추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주노총 강릉 지역 지부는 25일 오후 7시 강릉의 신영극장에서 여기서부터의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29일 오후 7시 강릉 월화거리에서 추모 문화제를 펼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